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일정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 삼성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슈 내용들까지도 같이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이런 주가 흐름들 지속적으로 제가 방향성들을 시장 흐름과 함께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삼성전자의 매매와 함께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이고 미국 시각으로는 밤이 되겠죠. 미 상원 외교위원이죠. 외교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요. 미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중 수출 통제 한국도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협력해야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바로 한국을 압박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미국 특히 미국과도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특히 중국의 수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참여해라 뭐 이런 압력을 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내용들 좀 간단히 보시게 되면 자, 이겁니다.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투자 통제 조치 이와 관련해서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혼자선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방국들이 같이 동참해야지 지금 이렇게 중국을 억누르고 까고 있는 것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의 성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경기 둔화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미국일 겁니다. 다만 아주 크게 위기로 가면 미국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서 중국의 성장을 최대한 누르고 미국이 G1으로 지속적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밑에 좀 더 내려보면 자, 이 홀런 위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 등을 거론한 뒤에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야 작동한다. 특히 삼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 첨단 장비 대규모 생산업체라는 것을 말하면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삼성을 대놓고 언급했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위해서 칩4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로 협력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중국의 미래 경제를 어떻게 한다?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중국이 나쁜 놈입니까? 미국이 나쁜 놈입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학교에 대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의 한 학급에 대장급으로는 싸움대장이라고 봅시다. 대장이 있는데요. 저기 밑에서 이제 2등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얘를 억누르는 겁니다. 누가하고 같이요? 옆에 똘마니들하고 다 같이 이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너 기어 오르지 말라고. 왜냐면 이도 역시 플러스 알파 동맹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똘마니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싸워버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G1 미국이 뒤집혀서 까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번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성장은 다 했어요. 미국은 성장은 다 했고 이제 성장을 유지하거나 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입장이니까 중국은 그러면 지금 최근에 경기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장성은 높으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G1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부담을 갖는 거죠. 여기도 지금 대놓고 이렇게 멘트가 나왔잖아요. 중국의 미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성장을 억누르겠다. 중국을 결국은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 일본을 강제로 억눌러서 일본 경제를 폭망시킨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결국 누르고 있다. 압력을 넣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에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수출이 안 좋은데 이 수출을 결국은 같이 동참해서 중국을 까자고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이 안 좋은 게 뿐만 아니라 향후의 미래도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삼성전자가 미국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수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수출이 그래도 8월 달에 발표한 8월 1일에 발표한 수출 마이너스 16.5% 떨어진 거에 비하면 9월 1일 날 발표한 수출 발표는요 마이너스 8.4로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10월 1일 달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수출 한국 수출 부분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수출 부분들이 또 지표로 나올 거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할 거냐? 언제입니까? 이거 잠정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는 10월 첫째 주 금요일인데요. 6일인가요? 잠깐만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6일이네요. 그쵸? 예. 10월 6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월 6일 첫째 주 10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 추석 연휴로 긴 휴장을 끝내고 10월 6일 첫째 주 딱 그 주간입니다. 주간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공신력 있는 FN 가이드죠. FN 가이드에서 자, 앞서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약 3조 가까운 수준인 2조 9천 666억 정도로 전망을 했었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하향 조정했습니다. 얼마요? 2조 5,324억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3조 수준에서 2조 5천억 수준으로 다운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한국전력은 좀 제외시키고요. 포스코홀딩스 네, 전망치 하향 조정했어요. 포스코홀딩스 한화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코스피 지수 상위 주식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등락폭이 좀 상당히 강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 조정이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명절 이후에 개장하는 그 시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대외 변수도 있고 해외 미국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실제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만만치 않은 삼성전자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으로 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1.3% 하락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강하게 내려온 이후에는 다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도 뭐 3% 넘게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다소 완충되고 있죠. 낙폭을 다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체로 코스피 상위 주식들이 낙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뭐 다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좀 크게 올랐었던 알테오젠이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서 최대 삼성전자는 가봐야 8만원 정도다. 8만전자다. 8만전자 넘어가면 팔아야 되고 6만전자 수준으로 오면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매출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박스권 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다시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되죠? 코스피가 가만히 있나요? 코스피 시총 20%를 육박하는 삼성그룹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약 18%, 19%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9만원, 10만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20만원? 30만원? 네. 그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예. 넘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물론 차후에 5년 뒤, 10년 뒤는 제가 내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차후에 우리 그 삼성전자가 뭐 로봇 분야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뭐 또는 이런 반도체, 뭐 가전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월등히 글로벌 시장에서 탑 종목으로 탑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시총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고 한국 증시도 역시 그렇게 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국의 GDP가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다시 3천, 뭐 4천, 뭐 안 가리란 법 없죠. 갈 수 있죠. 근데 가려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쪽 2차전지 쪽이라든가 미래 성장 주식들이 결국은 동반해서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홀로 삼성전자 혼자 가면 이 밑에 있는 주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들 주식들이 함께 올라갈 때 이들 주식들도 같이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림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망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당장으로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락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잘 보세요.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지금 상단 저항 걸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 뛰었습니다만 다시 저항을 못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68,500원은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있는 가격이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68,500원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있죠. 68,500원 오늘 이하로 내려가면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되겠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기반이 어딥니까? 6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6,000원과 그러면 상단은 어디예요? 상단은 여기 한번 더 테스트했기 때문에 73,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3,000원을 다시 넘어갈 거냐, 66,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올 거냐, 지금 이 박스형 형태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적 그 발표, 삼성전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날 때 일단은 66,000원을 한번 최소한 다시 한번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무너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림으로서는 66,000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한번 터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는 박스 틀에 갇혀 있다, 박스권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 매수 매도 신호대로만 보고 또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대신에 변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좋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 앞서서 11만원 정도 수준까지 조정 가능성 언급드렸고, 그 정도 수준 조정 나왔을 때 지지 기반을 확인하고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이 잠정 실적을 내다봤을 때 앞서서 이미 주가가 저점을 잡고 상당 부분 지금 올라온 그림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바닥은 나왔고 주가 역시 거기를 바닥치고 나왔는데, 다만 지금 앞서서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66,000원 정도는 한번 저가 테스트하거나 한번 무너졌다고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 시기 삼성전자를 내가 추매하거나 또는 신규 매수하거나 할 때는 이 하방 영역에서 잡을 때가 단기적으로는 좀 싸지 않겠느냐, 66,00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동사의 주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만원과 뭐 8만원 정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좁은 박스권 구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큰 틀에서는 자, 대외 변수, 특히 미국의 지금 디폴트 이슈까지 재부각되고 있는데, 대외 변수, 미국의 뭐 금융 불안,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산재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 시간들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는 이런 이슈들 재료들이 크게 부각돼서 자꾸 악재들이 생산된다면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워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6만 전자 다시 한번 6만원 정도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박스권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큰 틀에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왔으니, 그럼 향후에 앞서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삼성전자 압력, 한국 시장에 대한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의 중국 수출 관련된 부분들, 중국에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반도체 생산 물량들 앞으로도 녹록치 않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방 자금을 뭐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중국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 또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소비 침체, 그리고 세계 금리 인상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과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 135달러 135억 달러 인수 제한 관련된 부분들이 성공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이쪽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자 관련된 사업들, 기업들은 좀 더 이들 이슈들에 좀 눈여겨보면서 지수 방향성들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싸 보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뭐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싸겠죠. 다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사고 뭐 내일 팔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거 아니시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변동성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 시장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가 그냥 싸다라고 그냥 공략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향후에
바닥 잡고 다시 돌아 나오는 타이밍들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흐름들이 나올 때는 또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를 뭐 소액 가지고 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고액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다 사고 다 팔고 풀베팅하고 풀매도하고 이게 아니라요, 비중을 담은 20-30%라도 비중을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스윙으로 돌아 나올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담았다가 줄였다가 하는, 유연하게 이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배당과 함께 향후에 그러면 8만전자 9만전자 이상까지 내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비중 조절을 잘해서 이 종목에 삼성전자의 평단을 6만원대 정도 수준 내려서 맞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향후에 삼성전자로 뭐 크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내다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3년 5년 뒤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 부분들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다보고 간다 그러더라도 결국은 이런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그냥 묻어두기보다는 이런 스윙 구간들에서 사고 비중을 확대하고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매매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68,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매도 신호가 발생되고 있죠. 향후에 삼성전자의 또 흐름을 또 지속적으로 또 탐색하고 보면서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도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